2년 전 완주의 한 군 의원 아들이 완주군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됐는데 완주군이 채용 계획까지 바꿔가며 합격을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의 담수 능력을 부풀려 전라북도의 임차 용역을 따낸 혐의로 관련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중금속에 오염된 인조잔디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지만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11월 1일 한우의 날을 맞아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2년 전 완주의 한 군의원 아들이 완주군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그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완주군이 신규 채용 계획까지 바꿔가며 해당 의원 아들의 합격을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 10월 30일 환경미화원을 뽑기 위해 내부적으로 신규 채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격 요건에는 신체 건강한 운전면허 1종 이상 소지자를 명시하고 서류 심사에서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군수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외부에 나온 채용 공고 응시 자격에는 운전면허 부분만 쏙 빠졌습니다. 내가 당초에 내가 그걸 한번 넣으려고 했었어요. 운전면허증. 그 공부할 때는 운전면허증. 그건 지금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없겠다 생각하고 그건 안 했어요. 문제는 면접까지 거친 최종 합격자 5명의 명단에 운전면허증을 내지 않은 2명이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공교롭게 이 2명 중에는 완주군 한 군의원의 아들도 포함됐습니다. 운전면허는 물론 아무런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면접에서 평균 84점으로 1등까지 차지했습니다. 3명의 면접관 중에는 해당 의원과 같은 마을에 사는 전직 공무원이 포함돼 의혹을 키웠습니다. 해당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환경미화원에 응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말 내가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지원을 한 줄은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발표하고 뭐도 볼 때 알았습니다. 청년 실업이 극심한 요즘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현직 군의원의 아들이 같은 지역 환경미화원으로 뽑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임차 계약을 통해 빌린 수방 헬기가 물을 가득 싣고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이 임차 용역을 따내기 위해 담수 능력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의 민간 소방 헬기 임차 계획서와 과업 지시서입니다. 산불이 많은 봄철과 가을철 한 대당 6억 원 정도를 들여 모두 3대의 민간 헬기를 빌린다는 내용인데 기종 선정 기준은 2,000리터급으로 1시간 반 동안 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임차 계약을 맺은 헬기입니다. 와이어로 달려있는 게 바로 밤비 버켓이라는 물통인데 실제로 이 물통에는 2,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대로 1시간 반 정도 비행하려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임차 용역을 따내기 위해 담수 용량을 부풀렸다는 의혹입니다. 업체 측은 과업 지시서의 해석 차이에서 온 혼란일 뿐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2,000리터급이라 하는 거는 인양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료를 풀 넣고 처음부터 당연히 2,000리터는 못 들죠. 과업 지시서를 좀 추상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면이 없잖아 있고 또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계약의 주체인 전라북도는 해당 헬기의 임무 수행 능력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아무도 그건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조달에 올려놓은 물건인데 그거 맞다고 사용해야지 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제온표에 몇 리터를 들 수 있고 최대한 이륙 시간이 얼마당에 나와 있으니 이 정도는 이거 뭐 바꾸나 그렇게 해야지. 저 전문가가 아니잖아 헬기에 대해서요.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 이모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수년 동안 전라북도의 임차 용역을 따낼 수 있었던 배경에 공무원들의 도움이 있었는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8월 전조방송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채 방치되고 있는 각 시군 인조잔디의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출입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지만 자치단체들은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제 시민운동장의 인조잔디입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70배 넘게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입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2,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전주방송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자 전라북도는 지난 8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시정 조치와 함께 조속한 철거와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제 시민운동장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들 나와서 이제 뭐 공놀이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요. 평상시에.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예. 노는 토요일 날은 하여튼 뭐 많이들 가족 단위들 나와서. 김제시는 안내문 하나 붙여놓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왜 안내문도 안 써붙입니까? 선에 붙였는데 오래돼가지고 또 떨어 있는가 봐 그게. 전라북도는 전체 인조잔디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하도록 지시했지만 이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런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에 정기적으로 유해성 검사하는 것이 돼 있는지 돼 있는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금속 인조잔디에 대해 자치단체들이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어 전라북도에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어제 끝난 국정감사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 간의 불공정 관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 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무엇보다 키 방송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앙방송사와 지역 방송사 간의 불공정한 광고 전파료 배분 구조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네트워크 그 광고나 전파료 배분 기준에 있어서도 특히 우리가 강자와 약자가 있다면 약자의 일정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보태줘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책적 특단이 필요하고. 지역 민방의 경우 SBS와의 불공정한 협약에 의해 매년 광고 배분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관계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지역방송 고유의 존재 이유인 지역성 구현과 지역 여론의 건전한 형성을 위한 기금 마련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을 해보면 지역방송 발전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론의 건전한 형성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극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런 지역방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UHD TV 도입 시기를 늦출 것과 지역방송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더 전향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 열악한 지역 방송사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 또 직접 좀 얘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 지역 방송 부족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유예하는 조치 등을 검토해 주셨으면.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건전한 지역 여론 형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에서 4기 방통위가 이 같은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현실화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신익환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공무원 지원 계획에 내근직이 3분의 1이나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모두 1,875명의 국가공무원을 늘리겠다는 안을 제출했지만 경찰, 소방, 교육, 집배원과 같은 현장 인력은 7,500여 명에 불과하고 3,300여 명이 행정 내근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니 각 부처와 기관들이 앞다퉈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며 필요한 인력은 늘리되 불필요한 공무원 조직은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우가 맛있는 건 누구나 알지만 아무래도 자주 먹기에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11월 1일 한우의 날을 맞아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춤을 추시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스스로 한우 판매대 앞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1등급 한우 등심 가격이 100g에 5,800원. 시중보다 30%가량 싼 가격입니다. 저렴하게 맛있게 먹으려고 왔다고 와서 산 거라고 2개. 가져오고 먹으려고. 맛있게 먹게. 올해로 10번째인 한우의 날을 맞아 전북도청 다목적 광장에서 내일까지 이틀간 한우 먹는 날 행사가 열립니다. 고산미소 정읍한우, 순창 물통골, 총채 보리한우 등 도내 4대 한우 브랜드가 참가해 30~40%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합니다.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고기, 믿을 수 있는 한우 고기를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소비 촉진이 됨으로써 우리 한우 농가한테도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식 행사와 노래자랑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한우 숯불구이 장터와 한우 전시장은 밤 9시까지 행사장에 불을 밝힙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눔 행사를 통해서 먹게 하고 또 돈이 있는데 비싸서 못 먹는 분은 할인을 해서 드시게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한우곰탕 500그릇을 선착순으로 무료 제공하고 스테이크 요리 강좌 등도 진행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AI 예방을 위해 병아리를 새로 들여와 키우려는 닭과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입식 전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6일부터 닭과 오리 사육 농가는 입식 7일 전에서 14일 전에 시군 등에 신고해서 축사 소독 등 방역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은 일반 닭 3,000마리 이상과 오리 2,000마리 이상, 토종닭 200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가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시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전주시는 전체 42대 콜택시 가운데 석 대를 전라북도 이외 지역을 운행하는 데 배정해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전북 지역에서는 하루에 8시간, 바깥 지역은 최대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여성 농업인을 위한 복지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여성 농업인 상생카드 지원 대상을 만 20세 이상 65세에서 만 70세까지로 늘리고 아이를 낳은 농업인을 위한 도우미 지원 수당을 10,0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올해 160곳에서 30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12회 국제 탄소 페스티벌이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시작돼 모레까지 열립니다. 그동안 국제 탄소 페스티벌은 전주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을 넓히고 전북이 탄소 산업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서울로 옮겨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43개 나라에서 탄소 섬유 산업 관련 220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제품들을 소개하고 국내외 석학들의 연구 성과 발표회 등도 진행됩니다. 현재 경찰관이 경찰의 날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전주시 우화동의 한 도로에서 임실경찰서 소속 55살 A경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의 면허 정지 수준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16도에서 19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